수업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1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차 시에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고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팅 사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습 목표 1과 2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 3과 4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학습 내용은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으로서 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에 대해 이해하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는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해 어떤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도 비교적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 발달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1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한 기계화 혁명으로 볼 수 있으며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기술을 통해 생산의 자동화를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과 로봇과 같은 지능화된 기계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로봇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것이고, 이 분야에서 인간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은 컴퓨터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많은 발견과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DNA를 해독할 수 있었고,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우주 현상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학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란 통상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얻는 경우를 말하며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해답을 구하게 되지만 열린 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현명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적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비교적 해결이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팅 사고적 문제 해결 방법은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등의 컴퓨팅 사고 요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창의성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며 그 문제에 적용해 본다.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의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본다.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다. 어렵게 보이는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한번 틀리고 난 후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한다. 복잡한 문제는 여러 단계로 잘게 나누어 문제를 해결한다.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의 핵심을 접근한다.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낸다 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에 근거한 문제 해결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한다.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만들거나 또는 규칙을 찾는다. 조건에 따라 거꾸로 생각해 본다. 단계적으로 생각한다. 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고 컴퓨팅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1. 문제 이해 2. 해결 계획 수립 3. 문제 해결 4. 검토와 최종 점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여 문제 해결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문제의 뜻, 주어진 조건, 해결해야 할 목표, 상황 등을 파악하여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팅 사고 모델의 문제 분석과 자료 수집 및 표현의 단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자료 분석, 자료 수집, 자료 표현이라는 컴퓨팅 사고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해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그림으로 스케치하기, 경우의 수로 나누어 생각하기, 비슷한 문제 떠올리기, 다른 사람의 해결책 생각하기, 거꾸로 풀기, 단순화하기 등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 방법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팅 사고 모델의 분해와 패턴 인식, 추상화의 단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문제를 분해하고 유사성을 찾고 일반화하는 컴퓨팅 사고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에서는 수립한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방법들도 가능한지 살펴보고 적용해보며 해결법이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팅 사고 모델의 알고리즘 단계에 해당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컴퓨팅 사고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검토와 최종 점검의 단계는 해결법을 점검하고 검토하며 첫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팅 사고 모델의 시뮬레이션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와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수정하는 컴퓨팅 사고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폴리아 문제 해결법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 도형에서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폴리아 문제 해결 단계를 고려하며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문제 이해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주어진 도형에서 여러 가지 크기의 정사각형 개수를 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어진 도형에서 가능한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확인하고 변의 길이에 따른 정사각형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결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는 수립된 해결 계획을 그림을 그려가며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풀이 방법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능한 변의 길이는 1, 2, 3이 됩니다. 4의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찾으면 전부 20개의 정사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법의 실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기에 담아서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법의 실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기에 담아서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한 손에 잡고 한꺼번에 먹을 수 없을까? 우리는 융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기에 담는 문제와 아이스크림을 와플과 함께 먹는 문제는 두 문제를 융합하여 와플 콘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와플 모양을 변형하여 아이스크림 용기 형태로 만들고 원뿔 모양의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와플 콘을 만듦으로써 한 손에 잡고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해결법의 예는 모순 제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고객들은 광고가 없기를 원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가 꼭 필요하므로 상호 갈등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구글과 사용자 사이에서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글은 포털의 초기 화면을 광고가 전혀 없이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광고에 방해받지 않고 단순한 화면에서 검색을 한 후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색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광고를 접하게 되고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은 분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켓을 우주 궤도까지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큰 연료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큰 연료통으로 인해 로켓이 무거워져서 우주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바로 연료통을 가진 추진체를 여러 단계로 분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된 후 한 단계가 지나면 연소된 로켓 부분은 로켓에서 분리됩니다. 그 후 단계별로 로켓 추진체가 연료통과 함께 로켓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를 줄여 가벼워진 몸체는 우주 궤도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문제 해결은 모두 컴퓨팅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융합을 통한 와플콘 만들기는 컴퓨팅 사고의 분해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가 됩니다. 구글 포털 사이트의 광고는 컴퓨팅 사고의 분석과 분해를 적용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다단계 로켓의 추진체 문제 역시 컴퓨팅 사고의 분석과 분해를 적용한 사례가 됩니다. 이렇듯 컴퓨팅 사고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법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컴퓨팅 사고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분석,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을 거쳐 컴퓨터의 정확성과 신속성 등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문제풀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에 의한 다음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다음의 도표로부터 패턴을 인식하여 물음표에 들어갈 적합한 숫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턴 인식과 추상화를 통해서 중간에 위치한 네모 칸의 값은 윗칸과 왼쪽 칸의 수를 더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윗칸과 왼쪽 칸의 값 6과 7을 더한 결과인 1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팅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가장 빠른 환승을 찾는다거나, 슈퍼마켓에서 적게 기다리는 줄에 줄서기를 한다거나, 중요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렬한다거나, 공간을 고려하여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측면은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나 결론을 찾아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 변화를 통해 현재보다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통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두 번째, 추상적 모델을 구성한 후, 세 번째, 구성한 것을 모델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와 적용을 거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문제 해결의 경우에는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아이디어 선택, 그리고 아이디어 실행의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 정의에서는 문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약 조건을 파악하며,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생성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많이 생성합니다. 아이디어 평가에서는 생성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종합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평가하고, 아이디어 선택에서는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실행에서 최종 선택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하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 해당하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과 문제 해결 모델링을 알아보았습니다. 1주차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은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차 시 학습 내용을 복습하여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중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차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팅 사고, 소프트웨어, 현대의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